과거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하춘아 씨 같은 경우는 네. 안티팬이었던 것 같아요. 테러에 가까운 일들을 당했더라고요. 네, 하춘아 씨가 굉장히 뭐 놀라운 사건들을 당했는데 네. 공연을 하다가 몸이 자꾸 막 따끔따끔해서 이상하다 그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막간을 위해서 옷 갈아입을 때 와서 보니까 막 피부가 막 부어오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해서 그 사람 그 관객석을 찾아보다가 이상한 사람을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관객석에서 2층에서 누군가가 못을 무슨 사제총 같은 걸로 못을 쐈다고 합니다. 하춘아 씨한테. 그래서 이제 다행히 관통력이 크지는 않아서 이제 상처는 안 입혔지만 이제 피부를 이제 부어오르게 할 정도로 그렇게 됐던 건데 그러니까 가수가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있으면 눈앞이 까맣거든요. 그렇죠. 조명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못이 날라와도 몰라요, 가수는. 이게 큰 물병이 날라오면 보일까 못 정도는 아예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냥 따끔따끔. 근데 이게 다행히 크게 부상은 당하지 않았지만 끔찍한 사건이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얼굴로 만약에 갔으면 큰일 나는 건데 하춘아 씨는 그런 일도 당했고 그리고 이제 뭐 옛날에는 팬들이 목에 이제 무슨 오색 테이프를 감아주는 식의 이렇게 무슨 금메달리스트처럼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한 번은 팬이 그거를 감아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목을 조르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 너무 많았어요. 좋아한 나머지 거의 무슨 생명의 위협을 가할 정도로 또 어떤 팬은 막 악수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쪽 손에다가 무슨 뭐 도구를 끼고 악수를 해가지고 하춘아 씨가 뭐 손바닥에서 피가 나고 그러니까 가수 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하는 동안에 여러 차례 테러를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춘아 씨가 인기가 많았었죠, 당시. 네. 하춘아 씨 인기는 어마어마했고 하춘아 씨가 기네스북에도 올라갔는데 6살에 앨범 냈다고. 그래가지고 16살 때부터 막 TBS 가수왕, TBC 가수왕, 뭐 MBC 10대 가수 이런 거 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으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인기를 누리면 누군가는 미워하고 누군가는 좋아하고.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대로 해코지를 하려고 그러고. 근데 또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대로 애정 심리가 이상하게 왜곡된 식으로 발현이 돼가지고 상대방을 해치려고 하고. 하춘아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십 년의 가수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런 일도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소극적인 하춘아 씨가 보니까 세금도 잘 내고 기부도 엄청나게 했더라고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올해가 이제 데뷔 57주년. 뭐 그 자체도 대단해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굉장히 아마 저렇게 6살 때 데뷔한 가수가 글쎄요, 우리나라에 또 있는지 모르겠는데 57주년. 거기에다가 굉장히 이제 워낙 뭐 톱스타고 잘 나가는 가수였으니까 어떤 때는 한 달에 집 뭐 몇 채 값 그 이상을 또 벌어들인 적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렇게 많이 벌기만 한 게 아니고 쓰기도 또 잘 썼다는 거죠. 특히 어떤 이제 이런 기부 이런 곳에 굉장히 헌신적으로 하고 해서 지난 한 40년간 기부한 것 돈으로 따지면 한 200억 정도 된다.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엄청난 액수죠. 이게 사실 뭐 말이 200억이지 1년에 그러면 뭐 산술적으로 따졌을 때 한 5억 정도 되는 건데 물론 그 이상 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번다고 해도 1년에 사실 1억 기부하는 것도 엄청난데 저 정도의 기부를 했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대단한 사회적인 봉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자료화면에서도 1억 3천만 원이네요. 얼핏 보니까. 스토킹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신성우 씨 같은 경우는 지금도 조금 고통을 받고 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신성우 씨가 20년째 누군가한테 스토킹을 당하고 20년째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데 그 스토커가 신성우 씨와 자기가 하나님이 연결해 준 사이라고 믿고 있대요. 그래서 20년 동안 뭐 자꾸 찾아와서 벨 누르고 뭐 자꾸 전화하고 그리고 또 뭐 이메일 해킹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신성우 씨 말에 따르면 뭐 욕도 해보고 타일러도 보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도 소용이 없고 계속해서 아직까지도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 근데 그 별의별 짓을 다 했다는 별짓 중에서 그 법적 대응이 들어가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법적 대응을 했어도 계속 스토킹을 한다면 우리나라가 너무 이제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신문지 씨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그 신문지 씨한테 이상한 글을 쓴 사람이 신문지 씨 지인을 스토킹을 하면서 그 지인이 고소를 벌써 3번을 했답니다. 고소를 3번이나 했는데도 여전히 그런 행각을 벌인다는 것은 우리나라 시스템 자체가 스토커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신성우 씨도 20년째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최근에 집 새로 지었는데 거기다 막 CCTV 달고 막 담장 높이 올리고
이 성을 쌓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CCTV를 단다는 거는 그 스토커의 행동을 녹화하거나 보려고 단 거 아니에요? 그렇죠. CCTV가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걸 이제 감시하기 위해서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스토킹을 당하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굉장히 정신적으로 황폐해지는 건데 그러니까 직접 뭐 때리고 뭐 어떻게 전치 몇 주가 나오고 그래야만 큰 범죄가 아니라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따라다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일 수가 있는 건데 우리 사회가 그동안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라는 너무 스토킹에 대해서 관대했던 것이 아닌가 좀 반성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신성우 씨도 결혼을 해서 아내를 공개를 안 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방송을 출연하거나 이러면 그 화면을 캡처해서 뭐 비방글을 올리거나 그렇게 되면 또 아내도 상처를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스토킹에 대해서 이제 스토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러면 그 상대방에게 뭔가 여지를 주니까 스토킹 행위를 계속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토킹을 당하는 사람이 법적인 조치를 아주 극단적으로 취하기가 좀 어려운 것도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뒷말이 나오는 거, 소문이 돌아다니는 거 이런 게 또 더 막 이렇게 괴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안 좋은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러니까 자꾸 이제 스토커의 입장에서? 네, 스토커들 입장에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으니까 10번 찍어 안 되면 100번을 찍어봐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이제 그게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말이 이 속담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런 행위에 이성 간의 구애 행위라고 생각하지 스토킹 행위를 거기에 대해서 좀 엄하지 못한 그게 문화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거는 영혼의 상처를 입히는 거니까 정신에 좀 더 이거는 이렇게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성우 씨가 이제 나이가 51인데 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신성우 씨가 이 옛날에 별명이 테리우스였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요즘에 이제 아이가 생겨서 우리 집에서 아이가 1순위다. 나는 약간 좀 하인 같은 느낌으로 뭐 이제 떠받들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요즘에 살고 있다. 그래서 뭐 팬들이 이제 신성우 씨도 아버지가 되니까 이제는 그런 입장이 되는구나. 옛날에 그 하늘에 떠 있는 별 같은 청춘 스타에서 이제는 가족을 챙기는 아버지가 됐구나. 그런 걸 알게 하는 거고 또 최근에 신성우 씨가 화제가 되는 게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를 해서 화제가 된 건데 또 신성우 씨가 귀공자처럼 보였기 때문에 야,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정말 잘 자랐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아마 어머니가 맡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헤어진 아버지로부터 경제적인 보조를 거의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린 소년이 서울로 혼자 올라와서 혼자서 하숙하고 뭐 자취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힘들게 살았다. 그래서 아버지를 원망했었는데 이제 내가 아이를 낳고 아버지가 되니까 아버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